기관 해양신산육성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해양에서 저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해양에서 초소형 위성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거기서 데이터 기반 신산업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제가 오늘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녁에 누리호가 발사가 되는데요. 그 누리호도 초소형 위성을 싣고 오늘 발사하거든요. 그 똑같은 구조의 사업입니다. 때마침 누리호 발사하는 날 이런 프로젝트를 여러분 앞에 발표하게 돼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그 짧은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중요한 부분을 또 강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해양산업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인데요. 전 세계적인 동향을 잠시 보시면은 IMO에서는 뭐 탄소 중립 2018년 기준 2050년까지 100% 탄소를 줄이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위성을 사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노아 미국 해양 기후청이죠. 기후청과 나사도 기후 환경 분야의 위성을 사용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우리 부산시에서 만든 초소형 위성을 미국의 나사의 발사 의뢰를 1월달에 하고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미국에서 초소형 위성을 5,000대 띄우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5,000대 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 대통령께서 우주청을 설립한다 했기 때문에 모든 지방 정부가 아마 곧 이런 것들을 곧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너무 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해양 분야 디지털 전환의 주요 정책을 보시면은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전략을 작년 12월 달에 해서 중앙한 신산업 기업을 키우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었고, 그 2차 과학기술 해양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 그 R&D를 5조 투자하겠다 했고, 그다음 최근에 뉴스 났는데요. 해양수산 과학기술 인력을 약 1만 명 확보하겠다 해서 핵심은 역시 신기술 R&D 개발뿐만 아니고 인력 양성이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우리 그 해양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부산은 어떠냐? 다 아시다시피 세계 2위의 한정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동산 혁신지구의 그 클러스터 모든 기관들이 다 내려와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말씀드릴 주요 내용인데, 그 해양 분야도 우주만큼 넓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해양의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신산업을 육성하고 2030 엑스포가 열리는 북한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해양 신산업의 육성 체제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 오늘 초소형 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부산에서, 그 다음에 왜 해양농수산국에서 이걸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초소형 위성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드론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이고, 지구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면 이렇게 상하로 해서 12바퀴를 도는, 지상에서 한 567km에서 도는데 제작비가 한 20억, 그 다음에 운영비가 한 발사비가 20억에 40억 정도 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5,000대를 뛰고 있고, 중국에서는 5,000대를 뛰고 있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그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왜 부산시에서 이렇게 일단 이 유격보다도 해역이 훨씬 넓다는 거죠. 그럼 유격 부분에는 그 위성을 사용해서 무슨 측정을 하거나 데이터를 수집하기에는 규제가 많이 다르는데, 해상에는 의외로 그런 규제가 없다는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해상에서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넘어왔는지, 한국에서 생산되었는지, 그 다음에 해상 쓰레기가 생기면은 대구에서 넘어왔는지, 경북에서 넘어왔는지, 낙동강에서 이런 것도 모두 분석할 수 있고요. 그다음 스마트 항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부산에서 가장 덕을 볼 수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이제 답답한 사람은 눈을 본다고 우리가 가장 이렇게 해양수도 하지만 이렇게 이니시티브를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의 그 위성이라는 게 이게 뭐 요번에 누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버스에 싣고 올라가듯이 버스 한 대에 초소형 위성을 여러 대에 싣고 올라가고 567km에서 그냥 뿌려버려요. 그 위성에 안착을 하면서 이게 여러 개를 운영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군집을 이루어가지고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참 유용한 게 있어요. 아까 같이 해상 미세먼지 쓰레기도 잡을 수 있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요새 그 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 경남 사천에서는 지금 나사와 같은 카사가 대통령께서 지금 우주항공기를 생긴다고 하니까 사천에 우주위성 그 센터를 만들어서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전남공원에서는 오늘 저녁에 이제 뉴스 생중계 되겠지만 그 나로 우주센터 공에 그 발사체가 있고, 대전에는 천문연구원과 그 다음에 항공우주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최근에 이제 그 대통령께서 나사를 방문하고 오셨죠. 그래서 이제 그 우주 분야에서도 협력을 하겠다. 그래서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했는데, 저희들이 발사 의뢰를 미국에 해놓은 것도 내년에 발사를 하는데요. 고다드에서 이제 지상 실험을 합니다. 올라가서 한번 쏘아 실패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상에서 진동 실험, 열 실험, 모든 실험을 다 해서 이렇게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미국 측하고 우주 분야에 협력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전남공에서는 발사체, 경남에서는 그 위성 탑재체를 만들고 이러는데, 우리가 가장 주목할 것은 위성을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하겠다는 데이터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인터뷰할 때 사람들이 위성을 만든다고 하니까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위성이라는 게 대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센서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AI로 분석해서 엔드 서비스로 유용한 서비스를 하듯이, 위성도 하나의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론 같이, 드론 CCTV나 마찬가지로 위성에서 모아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은 그럼 전남과 창원과 대전과 다른 게 뭐냐 하면 그 해양에서 수입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신산업을 일으키겠다는 그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느냐 막 궁금해 하실 텐데, 무슨 뚱강지가 갑자기 위성을 쏘냐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2019년부터 이 준비를 해왔는데, 사실은 우리 그 해양과학기술 키오스트하고 해양조사원이 부산에 연구에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옛날부터 천리안 위성을 운영해 왔거든요. 그게 이제 기후 관측도 되고 바다 해양 관측도 되는 위성이었는데, 그 키오스트에서 처음에 우리 보고 앞으로는 미국같이 그 스페이스X처럼 민간 항공 우주 시대가 열리니까 부산이 그 해양 분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해봐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기획을 들어가서 했는데, 그게 기획 들어왔다, 저희가 들어왔다 해서 바로 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불러익어서 협업 기관들이 생겼는데, 천문연구원에서 우리 그 다누리호에 실었던 평광 그 카메라 폴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세계 최초로 개발했는데, 미세먼지를 옛날 같으면 부분을 찍어서 전체를 추정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통계학으로 치면 표본에서 모집단을 추정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폴캠 카메라는 워낙 정밀해가지고 미세먼지 전체를 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중국하고 분쟁이 있는데, 중국에서 몇 프로가 넘어가는 미세먼지고 한국에서 자체 생산되는 게 얼마인지 이렇게 알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었는데, 이제 미국 측에서는 이제 그걸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나사 측에서는. 그래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가지고 이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국가균형위에서 공모 사업이 떴는데, 저희들이 과학기술 분야도 이제 지방 분권화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182여 개 총사업비를 따냈고, 그거로 저희들이 이제 위성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스타트업이 있어요. 그 위성을 만드는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고, 거기서 위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도에 이제 오픈 플랫폼이라고, 신선한 오픈 플랫폼이라고 데이터를 받으면 분석을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진공 상태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위성을 만들 수 있는 것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을 지원을 해가 R&D 지원해서 한 40개 정도의 이런 관련 첨단 기업들을 연구에 지금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업을 우리가 기반으로 해서 2023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사에 의뢰한 그 위성을 내년 9월 정도 이제 발사를 하게 되고 데이터 수신을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만든 해양 거점, 신산업 거점 그 오픈 플랫폼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우리가 선도를 함으로 해서 선발수에 이점이 있는 게, 아마 우주청이 생기고 나면 이제 각종 과기부나 산자부에 다부처 R&D 사업들이 될 건데, 오늘 아마 토론에서 우리
그 부산대 교수님과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각종 구속 R&D 사업들이 이제 기획이 돼서 나갑니다.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산의 위성 관련 기업들이 연구에 한 40개 정도 모으다 보니까 이게 위성 제작을 우리가 소소형 위성 제작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위성 제조라기보다는 위성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필요한 어떤 가공해서 창업도 하고 서비스를 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위성 제조 사업이라기보다도 데이터 사업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떠 있는 여기에 초소형 위성인데 크기가 정말 이거 얼마 안 돼요. 3cm 이거밖에 안 되는데 안에는 평강 카메라와 이게 통신 시설과 데이터 저장 시설이 되어 있는데 또 이제 이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성 사업은 미국도 나사에서 사업을 그래서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왜 지방에서 하지? 부산에서 왜 할까? 이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 수혜자가 부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스마트 항만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그 다음에 노장 추적이라든지 이런 게 그 다음에 모든 해양수산업의 대부분이 그 부산 쪽에 모여있기 때문에 부산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답답한 사람 눈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선도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 뉴스 보면 미국의 스페이스X 같이 민간에서 다 이런 초소형 위성을 쏘게 해놨는데 미국에 한 5,000개 중에서 2,000개는 민간에서 쏘았고 3,000개는 관에서 쏘았대요. 그러면은 민간에 맡겨두면 되는데 왜 관에서 나서서 하지? 하는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양 환경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 항만 같은 게 공공재적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나서서 이게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 수요를 먼저 만들어내서 민간의 이게 투자를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기 벤다이어를 보시면 이 세 개 기관이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져 버리는데요. 아까 부산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답답한 사람의 눈을 본다고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문연에서는 아까 개발했던 폴캠이라는 카메라를 평강 카메라를 이제 실험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그다음 미국에서는 이게 데이터를 갖는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단계까지 레벨 10까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 알고리즘을 미국 나사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받은 위성을 우리 연구에도 수신하지만 미국 나사에서도 바로 수신을 해서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내년 9월 달에 이제 발사 비용은 미국 측에서 부담을 해서 발사하고 데이터 수신도 하고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국제적인 프로젝트가 되고, 사실 이번에 나사에 갔을 때 나사가 연방 우주항공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산시와 협업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대통령 정상회담 때 카사 설립 관련해서 논의될 때 자기들은 대통령께 보고를 했으니까 부산에도 보고를 해라 해서 제가 외교부 쪽에도 이게 여제 설립자한테 미리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4년에 이제 발사를 하게 되고요.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요번에 미국 갈 때는 사실은 저하고 우리 직원 한 명만 가고 천문연구원의 박사들하고 우리 TP 그다음에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위성 만든 회사하고 이렇게 제 단장으로 이렇게 같이 갔었습니다. 가기 전에 중간 사진이 시장님께서 화상으로 미국 나사 측 과학자들과 여기는 이제 해수부 그다음에 전문연구원하고 모두 다 같이 내려와서 화상으로 먼저 점검회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미국 가서 이게 점검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쏘면 이게 이제 가격이 싼 대신에 오래 운영은 안 합니다. 한 1년에서 이게 수명이 1년에서 한 5년 정도 되는데, 그래서 여러 대를 앞으로 이제 미국에 5,000대 띄우듯이 모든 지방 정부가 다 띄우고 이제 한국에 우주청이 생기면, 나사 같은 게 생기면 총괄하게 돼가지고 데이터를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군집을 이루어서 맞춤형 데이터를 쓰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영도에 가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비행기 사업으로 저희들이 182억으로 오픈 플랫폼을 개소했는데, 진공 체인버 룸이라 해서 그 안에서는 먼지 하나 없는 데서 이렇게 위성을 만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수신했을 때 그것을
이게 변형을 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오픈 그 플랫폼이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해양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한번 방문해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스탠빌리지 우리 KMI 옆에 거기 완성되면 옮기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기업까지 육성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영도에 이게 이제 지산학 영도에 있는 모든 연구기관들과 함께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융합생태계를 구성하게 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부터 22년까지는 아까 균형이 사업으로 저희들이 기업도 지원하고 오픈 플랫폼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익을 했다면 2023년부터는 나중에 토론하시게 될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배 교수님과 IRM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제 그런 후속 사업들을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사실은 위성 데이터 혹시 제가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혹시 약간 상세하게 말씀을 들으실 분들은 유튜브에서 자갈치 아침에 제가 라디오 인터뷰한 게 굉장히 쉽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자갈치 아침에 위성 치시면 제 7분짜리 인터뷰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초소형 위성을 부산시에서 운용을 해서 좋은 게 뭔데, 해서 좋은 게 뭔데, 이건데요. 이게 공공부분에서 보시면,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세먼지나 쓰레기, 안전,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은, 이제 해상 교통 상황이라든지, 해상 내비게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 항만을 지금 디지털 트윈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위성 기반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공항을 지금 우리가 더 착수가 되어 하는데 매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성에서 측정해야 1년에 얼마큼 매립이 침하되는 것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저희들이 이제 활용하는 게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후속 사업을 계속 지금 진행을 해야 돼서 저희들이 부산에 40개 정도 기업이 내려와 있는데 R&D에 뛰어난 기업에 대해서 R&D도 지원하면서 어떤 인력까지 묶음으로 석박사급으로 해서 우리가 TP나 교수대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계약적으로 채용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그분이 마음에 들면 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배수부 장관님도 칭찬하시고 기재부에서도 상당히 칭찬해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궁극적인 어떤 목표랄까 이 사업의 목표는 지금 여기 시벨트라고 했는데 C자 모양으로 노랗게 나와 있죠. 지금 부산 북한 재개발 지역이 C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데이터 벨트, C벨트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C가 바다라는 의미도 있고 C자 모양도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아까 또 우리 박재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남북 우한 클러스터가 있고 운영 금융이 있고요. 북한 2단계, 1단계, 그다음 영도에는 모든 데이터 오픈 플랫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성에서 데이터를 받게 돼서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벨트를 만드는 건데 지금 정부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특별법이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기회발전특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각 지자체에서 스스로 어떤 타깃팅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설계를 해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건의를 먼저 해서 거기에 대해 선거가 지원한다는 시스템인데 저희들은 이것을 이제 기회발전 특구 지역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2030 엑스포 열리는 지역과 유사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 벨트로 해서 거기를 이제 해양신산업으로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늘 듣던 말이지만 기존 시장 질서를 따라가서는 이미 늦고요. 새로운 어떤 시장 질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게임 체인저가 돼서 이게 부산의 신산업을 육성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이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부산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